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스카이어 홀딩스가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을 하는 목적을 먼저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영업과 생산 그리고 물류 부문에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대한전선이란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뉴스에 대한전선이 캐나다 초고압 전선 프로젝트를 처음 따냈다는 브로터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간 사업보고서가 공시되진 않았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5% 이상 변동한 법인은 잠정실적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매출액이 2조 달성을 했고 전년도는 1조 6천억 정도, 그래서 매출액이 4천억 증가해서 비율로는 25.1%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30.6%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공시 내용에는 그 변동 원인에 대해서 기업체가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대한전선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기술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듯이 2021년도는 전기동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대부분 전기동을 소재로 하는 제조업들이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의 설명은 수익성이 낮은 제품군의 판매가 증가했고 수출 운임이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일반인들이 보기에 구체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부분은 영업의 부문 포함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과정까지의 그 내용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자 비용은 감소했고 또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감소했고 외화 및 파생상품 관련 이익이 발생 등으로 인해서 영업의 손익이 크게 개선되어 당기순이익은 개선되었다. 물론 이게 연결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 기업체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2021년도 3분기 사업보고서 뿐이 저희가 볼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매출이 23.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58.4%가 감소했다. 왜냐하면 매출 원가가 더 증가해서 판매 증가했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는 17%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결국은 58.4%가 감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가 생산성으로는 0.02, 2%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카이홀딩스가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스루풋 회계 손익으로는 이걸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23.6% 증가하였으나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 비율은 39.1%로 크게 증가해서 수루푼율이 8% 하락했고 OE 운영비용은 8.7% 증가하여 영업이익 80%가 감소한 1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7억 원 적은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OE 생산성이라는 것으로서는 아까 원가 생산성은 0.02가 감소했습니다만은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0.13이 감소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요 37억 원이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분석을 위해서는 재고자산 명세가 꼭 필요한데 3분기 사업보고서에는 그 대한전선이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사업보고서 제출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주석 내용 자료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재고자산의 변동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동액을 감안해서 역산을 통해 가지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액을 산출해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수치상으로 역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증감액이 그래서 역산을 하면은 이 금액은 거의 정확할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체 합계액으로는 1,000억 원대가 증가를 한 거죠. MC라는 게 이제 생산에 투입된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E는 운영비용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그 총영업비용,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더한 비용, 그거를 총영업비용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총영업비용을 MC와 OE로 디커플링 하라. 이것이 이제 분석의 또한 출발이 되겠습니다. 원재료의 사용이 50%가량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8.7%가 증가했습니다. 총 제조비용에 대한 가공비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생산 투입 재료비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것이 그 표인데요. 금액상으로는 가공비율이 7.5% 증가했습니다만은 비율로는 6.7%가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6.7% 상승한 것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역산으로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검증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성분 주요 내용 중에서 주요 비용인 두 가지만 골라보면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외주비 두 가지를 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8.6% 증가했는데
운영 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은 한 18% 선으로 올라갔고요. 전년 동기보다는 1.5% 상승했습니다. 직원 수도 30명이 증가했고요. 인당 평균 임금도 상승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라는 것으로 산출하면은 14.6%가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외주비는 41.9%가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기준 재고자산 투명성 검증을 하는 단계를 2단계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재고자산 명세 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 비성분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기준과 비교한 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 투명성을 검증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금 흐름표상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 증감액하고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명세의 증감과 일치합니다. 현금 흐름표에 표시되어 있는 마이너스는 현금이 유출이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넘어와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을 했으나 TOE 생산성은 반대로 하락했다. 이렇게 반대 방향 흐름이면은 스카이홀딩스가 만든 가정은 재고자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런 가정을 세웠느냐 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것은 기업으로서는 반증을 해야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되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반증을 할 수 있는 추론은 이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으니까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또는 이 제품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 이 TOE 생산성도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이 반증 추론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재고 회전율이 늘어나면은 재고 목표율은 내려가게 돼 있고요. 수료분율 하락했다는 거는 이미 손익계산서에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임팩트라고 미래가치라고 만들어 놓은 수치가 있는데, 이거는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는 요소입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1회전이 나왔는데, 3분기니까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0.75 정도면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회전이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현재에 있는 총자산 능력을 10분 더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가 약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대금 지급 속도는 좀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수금 속도 대비 대금 지급 속도는 1.76배로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은 협력업체나 물건을 구매하면서 원자재를 구매하면서 선입금 형태의 거래 형태가 많지 않느냐, 즉 원자재를 공급하는 쪽이 전기동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구매 자체가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율이 상승했는데 9개월에 보통 9회전 했다고 한다면은 재고가 한 달에 1회전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1회전 이상 한다는 얘기죠. 제조업으로서는 그렇게 그 성과가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제품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는데 반중 추론과는 달리 원재료 가격은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반증 입증은 실패했기 때문에 따라서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이 스카이홀딩스의 분식 개연성 과정은 유효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그 미진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분기 재고자산 명세를 분기 사업보고서 공시할 때도 확실하게 그 공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강조하고 싶네요. 그 제품 가격은 22%에서 뭐 41% 선으로 가격이 인상들이 됐고, 원재료는 전기동 자체나 수입품 모두 50% 이상 상회했습니다. 아까 이 총 제조 비용 중에서 가공 비율 대비 재료 비율을 얘기했을 때 가공 비율이 25%였거든요. 그럼 재료 비율이 75%라고 한다면은 요 51%에 75%를 주면 75, 35 해가지고 제품 가격이 한 35% 이상 상승을 했다 하면은 그것은 원재료 인상분을 제품 판매 가격에 대부분 반영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력선이나 그 수출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이 인상된 부분만큼 그렇게 판매 가격은 올리지 못했다. 결국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판매 가격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간략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관리를 공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은 영업에서 여러 가지 경쟁 관계로 가격을 크게 올리지 못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싼 가격에 수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현금 재무지표로 넘어가서 현금 수익률은 2.3%, 2.9%니까 3%가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은 채권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107억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61.8%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50%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채권자로부터 경영권 간섭을 받게 돼 있고 독립적인 경영권을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대한전선이 주인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7억 2,500만 원이 주주한테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2021년도 3분기까지 171억 원의 현금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전년 말에 15.5% 가지고 있었는데 8.7%로 떨어졌습니다. 이익잉여금률도 크게 증가하지 못했고 상당히 낮은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그 사업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아마 LS전선이 강자로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 대한전선은 그 보다 못한 하위 업체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분기까지 자기 주식 처분을 했는데요. 2000 평균 매도 단가가 2735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근데 오늘 현재 그 주가를 보면 1595원이었는데 2021년 기간 중에 아마 그 가격이 주가가 한 3,000원대 이상으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높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을 해서 일부 자기 주식 장사를 좀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현재 그 주가는 그래도 장부 가격의 368%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그 니케라는 최대 주주에서 지분 거래를 통해 가지고 호반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분율은 40%입니다. 호반 산업은 TV선전에서도 나오는 호반건설과 같은 계열사고 모기업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호반 산업은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호남 지방에서는 잘 나가는 건설 회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은 이 사람들이 그 소비자 금융 쪽에로 시작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업에 그 발을 디디면서 회사가 상당히 커졌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을 검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에 대한 어떤 총평이랄지요, 이런 것은 재고 회전율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총 자산 회전율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판매 가격,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 좀 저조해서 제대로 가격을 못 받았다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판매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회사 전체 경영 실적이 하락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개선점을 찾는다고 그런다면 영업 활동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가격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쪽에 목표와 전략을 잡아서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